설 특집 주식 명가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수연입니다. 김기수, 오늘 휴일 저녁부터 좀 나오셔서 피곤하진 않으세요? 네, 네. 피곤하진 않죠. 오랜만에 이제 앵커와 함께 방송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 말 좀 잘 이렇게 받아주세요. 예. 네. 시장에 대한 전망, 분석, 그리고 유망 업종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1월 달에 많이 달렸던 시장이 2월 달에 좀 박세권을 횡보하고 있고 3월 다시 올라갈까 싶었는데 이제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좀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3월 달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수 위원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전략 그리고 유망 업종까지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 시장과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접근할 때 금리와 통화 정책 이 부분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 큰 그림의 구조적 성장 흐름의 섹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금리 피벗 기대와 이별해야 될 때 이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유동성이 보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중물가와 중금리 시대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도 2개월 연속 50을 넘어가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이 내려오던 유가나 원자재 이 가격 부분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면 중국 기대감 그죠? 또 3월 4일 날 양회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중국의 저성장 부분이 다소 회복될 수 있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금리 정책 부분 3월 달에 FOMC에 의해서 0.25bp 인상할 거냐 0.5bp 인상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접목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은 올해 1월부터 주도 섹터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AI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성장이 희귀한 시대에 성장이 초점을 맞추는 테마 부분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구정 이후 2월 1일부터 2차 전지 시장의 핵심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3월 달 주목해야 할 2차 전지 이벤트 부분 오늘 이제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라 해서 테슬라가 신형 플랫폼 기반의 저가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놓여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이니켈 양극재 그죠? ACM 3원계 배터리가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양극재 성장의 성장성을 의심하시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면 결국은 그 부분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겠죠.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저가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CAT에 들어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이야기할 IRA 세부 법안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중국 쪽 라인 부분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핵심 유럽판 IRA 법안이라고 하는 CRMA가 또 발표가 되죠. 사실 첨단 산업 핵심 광물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IRA와 CRMA는 결국 미국의 경제 안보와 그리고 유럽의 기후 안보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공급망 우선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 핵심 원자재법 이 CRMA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 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결국은 서방 지역에 있어서의 광물 자원의 중요성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시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거 아시죠? 그죠? 2020년 매출과 2023년 매출을 보게 되면 10배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9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은 8배 이하입니다.
그럼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이 2023년 에코프로하고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 기준으로 보면 58배가 넘습니다. 즉 가격을 바라보지 말고 가치를 바라보는 정책 흐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유럽 핵심 원자재법 CRMA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부분의 초점 부분을 성일아이텍이나 세비캠, 그죠? 코스모 화학 이런 폐배터리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궁극적으로는 핵심 광물의 전쟁, 그 부분 속에서 리튬, 여러분들 리튬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죠? 리튬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리튬이 수산화 리튬 그리고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양극재에 필요로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반대로 탄산 리튬 쪽이 이 LFP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핵심 광물 확보와 에너지 안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신다면, 자, 주요 배터리 원자재의 중국 재련 비중이 엄청납니다. 70% 이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서방 국가 그리고 그 속에서 확실하게 경쟁 우위에 놓여져 있는 대한민국 양극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국내 재련 리튬 양산 기업에 있어서 지금 현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산해낼 수 있는 부분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가 앞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거고, 또 그와 연관된 부분, 그 관련 종목들이 조금 있는데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전체 양극재 성장률이 20%라면 하이니켈 양극재 성장률은 49%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건 보수적 가이던스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주식이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가치가 아직도 더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다만 내일부터 시작된, 내일 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양해와 관련된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크니컬 업종도 다소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되, 주 포커스 부분은 2차 전지 양극재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포커스를 2차 전지 섹터에 좀 두자라는 의견 좀 주셨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이 종목 상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기수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자,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휴일 저녁인데 또 열심히 주식 공부하시려고 전화 주셨죠? 네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개인 종목 갖고 계시고, 비중이랑 매수가는요? 53,000원에 50%요. 53,000원에 50%, 비중이 조금 많으시네요. 네네. 최근에 좀 구매하신 거예요? 언제 사셨어요? 네,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사셨는데 이제 살짝 그 매수가 넘어섰다가 지금은 조금 5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서 언제 다시 올라갈까, 그 부분 좀 고민되시는 건가요? 네네. 네, 제가 김기수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위원님, 어떻게 언제까지 들고 가면 컴투스 홀딩스 수익 더 날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컴투스 홀딩스를 매수하신 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게임주. 예. 라고 해서 이제.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예. 올해는 좋다고 해서 그냥 매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고점에 비하면 2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3만 원까지 때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가격이나 차트를 보고 들어가셨을 텐데,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컴투스 홀딩스는 지주사라는 걸 알고 계시죠? 컴투스의 실적이 양호해야 컴투스 홀딩스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컴투스도 적자, 컴투스 홀딩스도 적자입니다. 그 적자인 주식이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 3,300억이어서 그렇게 싸다라고 느껴질 만한 주가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싼 게 아니라
영업이익과 매출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가격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이 양봉이 2월 16일 날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이러면서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차트만 바라보니까. 그죠? 이때 2월 16일 날 장대 양봉을 냈었던 이유는 유메이드가 상한가를 가면서 게임주 전반에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낙폭이 심한 부분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뿐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종목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4만 원과 그죠? 그리고 5만 5천 원, 요 라인 부분에서 박스권 행보를 계속해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낮다. 제가 왜 처음에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셨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셨냐면 컴투스가 앞으로 나오는 신작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성을 갖고 나는 뭐 그 부분이 로또처럼 성장할 흐름을 충분히 갖고 있다. 자신한다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셨다면 계속해서 홀딩하실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술적 흐름에 매수하셨다면 저는 아깝지만 그죠? 이후 5만 3천 원 내외 사신 가격 부분에 오신다면 매도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시장의 주도 섹터인 2차 전지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 받고 있는데 문자 상담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수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휴스틸이고요. 548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휴스틸 단가는 7,000원이고 비중은 15%.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좀 음봉이 그려져서 이런 부분 많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이게 N자로 좀 파동 그리면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원님? 네, 휴스틸 기술적 차트 부분 보게 되면 이제 나흘 음봉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실적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송유관이 수출이 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작년에 2,8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휴스틸이 송유관을 비롯해서 배관용 파이프 이런 생산하는 회사이신 걸 아실 거고 기술적으로는 거래량을 큰 폭으로 증가시킨 이후에 지금 눌림목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럴 때 거래량이 감소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작년보다 월등히 높은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의 실적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 6,300원대에서는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되겠고 그런 가운데에서 목표가는 단기적 목표가는 7,500원 라인 부분이겠지만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휴스틸은 수익권에서 충분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500원 이상까지 주가 형성되는지 잘 지켜보셨다가 큰 수익 내고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우리 김기수 위원님의 유망 종목 들어볼 텐데요. 일단 앞서서 시장 전략 주실 때 2차 전지 섹터 계속 바라보자 주도 섹터를 사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종목 오늘 들고 와 주셨을까요? 자, 이제 사실 주도 섹터는 이미 2차 전지 양극재 관련해서 5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파동에 연연해서 주도 섹터를 놓쳐버리면 그 이후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더 못 사게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종목만 바라보게 되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 부분을 접근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차 전지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2차 전지 전기차 확장성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마켓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연관 있는 종목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 5년간 지능형 전력망에 3조 7천억을 우리나라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5년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분산형 전원 이게 이제 분산형 전원이라는 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 송전망 배전 시설의 간편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지능형 전력망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기차 시대의 전력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니까 사실 전기차 대당 50kW, 100kW의 배터리를 장착을 합니다. 이
배터리를 장착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한 대당 사용되는 부분의 이 연비, 이 주행거리를 하루에 한 4, 50km나 봤을 때, 이 전기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1인 가구 한 대의 전력 소모가 소요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소모가 되면 지금 뭐 건조기라든지 인덕션 뭐 이런 전기 사용기기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후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용량 초과 뿐만이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 송배전망의 부하나 변전소의 증설 이런 근본적인 기간 전력망이 개선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특히 이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직류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송배전망이 교류 기반이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로 한 거죠.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IRA 법안 이 미국 시장에서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력기기 관련 주식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 중에서 현대일렉트로닉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 전기차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염두에 두시고 사실 전력기기 국내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대일렉트로닉이 실적이 엄청나게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020년 1조 8천억 매출의 부분이었었는데 2022년에는 2조가 넘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증가, 2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 있고 또 미국의 알리바마에 이 법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한 전기차 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현대일렉트로닉 부분으로 봤을 때 기술적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3, 4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한 흐름들 속에서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고 제반 이평선이 모여져 있다가 위로 확산 시점 부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스모 화학 차트와 에코프로 차트 2월 1일자 차트를 보시면 그 부분에서 확산하는 현상 그게 시장의 주도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손절가는 3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2,000원 내외를 보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이 우리 김기수 위원님의 유망 종목이고요. 자,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52,000원, 52주 신고가가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 37,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제 내일장 대비해서 전화 주셨는데 어떤 종목 들고 와 주셨어요? 대보 마그네틱 68,000원에 10%입니다. 대보 마그네틱 68,000원에 10% 들고 계시고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되셨을까요? 2월 초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지난달에 매수를 하셨고,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모양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크셨을 것 같아요. 예. 자, 다시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제가 김기수 위원님께 바로 토스해 드릴게요. 예. 네. 예, 시청자님, 예, 2월 1일 날, 반갑습니다. 예. 2차전지 관련주인 대보 마그네틱을 매수하는 시점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죠. 대보 마그네틱은. 예.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시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뭐 김기수 돌직구 타임 5시 반에 하는 걸에서 2월 1일 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양극재가 올라간다고. 양극재가 올라가고 리튬 관련주가 올라가고 폐배터리가 올라간다고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을 선택을 하는 우를 범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주가에 있어서 주도주가 나아가게 되면 2차전지가 좋네 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좋았던 부분은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코스모화 이렇게 주도 흐름 부분을 갖고 가는 섹터 종목 부분이었지 전해질이나 또 분리막 이런 종목들은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진입장벽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높으냐, 진입장벽이 낮으냐 이 부분과 사실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대한민국 양극재는 글로벌 1위입니다.
그러나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질 이런 쪽 라인 부분은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다는 겁니다. 매출이 늘어나도 수익성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폭이 다소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보마그네틱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2월 1일부터 100%가 넘게, 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2차전지 관련주인 대보마그네틱은 오히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소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시장의 같은 섹터가 같은 종목이 비슷한 유형의 종목 부분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내려온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2월 20일 날 뉴스가 나왔네요. 그죠?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2차 전지 섹터 전반 부분이 중에서 주도 흐름 부분을 보이고 있는 양극재를 비롯해서 광물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왜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느냐. 그죠? 왜 매각하려고 하는 재료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뉴스 이 부분이 하락의 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부분 그리고 소재 산업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수산화 리튬 관련 부분도 투자하려고 하는 뉴스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마지막 지지 라인 부분, 이제 어제 그저께 라인 부분, 이 58,000원 라인 부분이죠. 56,000원이네요. 56,000원을 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평선이 지금 하향으로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나 어떤 모멘텀보다는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서 나쁘게 작용을 하고 있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의 염려, 주의 이런 부분이 긴장하고 바라보셔야 할 차트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6,000원을 일단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빠르게 65,000원을 회복하느냐가 주 관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되 안타깝지만 그죠? 이렇게 경영권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3천억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46% 부분을 3천억 받는다면 올라가야 정상인데 내려온다는 건 뭔가 이상이 생겼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비중을 축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보마그네틱 전략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 종목은 2차전지 소재 관련주인데도 못 간 이유가 이제 회사의 개별 이슈가 조금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56,000원 이탈 시 매도고 올라갈 때마다 비중 조금씩 줄여가자라는 전략이니까요.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문자 상담이 또 막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자, 어떤 분 문자를 받아볼까요? 7945님, LIG 넥스원 들고 계십니다. 자, 매수가는 89,000원이고, 비중이 좀 많이 커요. 비중이 50%나 되는데, 자, LIG 넥스원은 지금 손실권에 조금 계십니다. 최근에 11만 4천원까지 올랐다가 계속 좀 우하향하는 느낌인데 방산주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우리 김기수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LIG 넥스원을 50% 정도 보유하고 많이 계시다고 사셨어요. 하시는데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수혜가 실질적으로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런 가운데에서 LIG 넥스원도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죠.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주식은 아까 기술적 차트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합니다. 매출 성장과 실적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를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싸지도 비싸지도 않는 가격대가 지금 75,000원 내외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기술적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대보마그네틱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배한 이평선이 모여 있다가 확산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우리는 뭉치면 흩어지게 되거든요. 이평선 부분은. 그런데 상방으로 나아가 줬어야 흐름이 양호해질 텐데 오히려 실적도 양호하고 전쟁도 지속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사실 연봉부터 보시게 되면 2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을 지금 올해 초 부분에 있어서 눌림목을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월봉도 마찬가지로 20개월 월봉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더 내려가기보다는 반등의 흐름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추세적 흐름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주식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부분을 보게 되면 아까 그 이전에 놓여져 있었던 이 부분, 이 박스 한 4개월 동안 연속되었었던 부분을 하향 이탈하면서 나온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얼추 가격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왔다는 부분이죠. 다만 시장은 고객예탁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45조에서 50조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2차 전지 주도 섹터로 움직이고 또 중국 관련 시클리컬 업종 여행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또 방산 이런 쪽이 또 소외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섹터 움직임상 주도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조정 마무리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흐름 부분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신 가격 부분까지는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김기수 위원님의 말씀으로 상담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 내일장 대응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두 위원님들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 위원님부터 무료 공개 방송 이야기 조금 해주시죠. 예, 사실 저는 주도주 매매, 2차 전지 매매가 비중이 가장 높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주도주 명품 매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낮게 주식을 가격을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사는 것이고 그 가치가 주도 섹터의 흐름 부분들을 가는 부분. 그래서 이 주도주 명품 매매와 그리고 뒷북 치는 매매의 차이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